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예정대로 2026년 말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단계는 예산 문제와 공사업체 선정 유찰 등이 겹치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10월에 치러지는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전과 이력이 공개되면서 각 정당들이 제대로 검증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던 간호사들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추가로 병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대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 순천 성가롤로 병원 등 3곳이 대상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도로 일부 구간에 구조물을 설치해 재산권을 행사하는 땅 주인들과 통행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딱히 없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현장을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7%로 2026년 말 1단계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단계 공사는 일부 공구의 공사업체 선정이 유찰되고 있고 2026년 말까지 계획된 지방채도 모두 사용하게 돼 공사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207 정거장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자들이 방문했습니다. 2호선 지하 작업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길이가 20m입니다. 한장 길이가 10m고 전체 두량 편성이기 때문에 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계신 이 부분이 지금 승강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차를 타고 내리고 하게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대합실과 승강장, 철도 운행 공간 등을 둘러보고 앞으로 진행될 정기 마감 공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평균 공정률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민선 7기는 2023년에 1단계 구간 개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자재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에 따라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해지다 보니 계획보다 3년 늦어졌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운영하는 하는 시험이 영업시험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6년 말 개통 예정으로. 문제는 2단계 공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국비 6, 12.3, 지방채 1회 비율로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3조 800억 원 가운데 10%인 3,080억 원을 지방채로 쓸 수 있는데 2026년 말이면 지방채 사용액이 2,900억을 넘어 사용할 수 있는 지방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운영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공사 기간의 실시 계획 등 도시철도 2호선이 처한 상황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2호선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단계 709와 1009가 낮은 공사비 문제로 5번째 유찰돼 사업비 협상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예정대로 2029년에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간의 설계 변경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고 지금 유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철 2호선의 예산 문제는 크게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찰된 바 없이 모든 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됐던 1단계 공사도 지연됐었던 만큼 2단계 공사 대책을 빈틈없이 만들어 지역민들의 교통 피로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도 더위와 소나기는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한때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면서 습도는 더 높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은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
지역에서는 흐린 듯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구름 덕에 더위는 어제보단 좀 덜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로 밤사이 열대야도 조금 나아졌고요. 한낮 기온도 31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는 1,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이후 첫 선거인데요. 호남에서 지지율 각축 중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들 가운데 적잖은 수의 후보들의 전과 내용이 공개되면서 각 정당들이 후보 검증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가 중도낙마한 영광군과 곡성군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후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광군수 후보는 최근 당내 자격 심사를 통과한 6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 있는 경선이 결정됐고, 곡성군수 경선은 오는 28일까지 2차 추가 공모 후 대상자와 방식이 확정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영광과 곡성을 찾았습니다. 이번 재선거를 당세 확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조국혁신당의 공세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난 총선 전남 지역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보다 4%포인트 더 많은 득표를 기록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대안정당 자리매김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물 외에도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오는 29일에는 영광과 곡성에서 1박 2일 전의원 워크숍도 개최할 정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영광군수 재선거로 당심을 결집한 진보당과 인물론을 내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사람은 우리는 줄여서 한 표라도 던지려고 해요. 그런 게 당이 다 이러는 것은 아닌 게 능력대로 이러는 것인 게. 이제 두 지역 유권자의 시선은 후보의 역량 평가로 쏠립니다. 11.6 재선거 후보군은 영광 12명, 곡성 7명으로 우선 추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1명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폭력, 사기, 특수절도, 명예훼손 등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적잖은 후보가 정당의 자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당의 공천 기준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과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그런 사람을 누가 뽑으라 해도 안 뽑지, 일상 안 찍고. 총선 이후 호남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11.6 재선거의 지지와 결집이 어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지키던 간호사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조선대병원 의료노조 등 3곳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는데요. 전공의 이탈에 이어 파업 우려까지 환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앰뷸런스 차량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대부분 2차 종합병원을 거쳐 3차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응급 환자들입니다. 병원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응급실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에 급히 이송됐습니다. 환자를 받아주질 못하니까 여리여리 알아보고 그러니까 힘들죠. 딴 병원을 해서 병원에서 일로 보내줘서 지금 온 거예요. 직접 못 오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광주를 포함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가 떠난 지 반년. 응급실 대란은 일상이 됐고 의료 공백을 메꾸던 간호사들은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결국 참다 못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희생만 강조하지 말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더해서 전공의가 해야 될 업무까지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뭔가 인센티브도 주지 못할 망정 이제 우리한테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대 병원을 포함해 호남 권역 재활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 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을 6.4% 인상하고 야간 근무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협상 마지노선인 28일까지는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조선대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80%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 그래도 힘든 호남 지역 의료 환경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광주교통공사 직원들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직원들은 부양하던 부모의 주소지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아 수십만 원의 가족수당을 챙기거나 배우자와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받아 부정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광주교통공사에 이들에 대한 주의 등의 조치와 함께 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태극전사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향을 찾은 전남의 선수들을 최다훈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단복을 입은 선수들이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전남 소속과 전남 출신 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환영식. 한 명씩 무대에 오르자 멀리서나마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던 도민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대활약을 보여주고 금이 환영한 선수들은 도민과 후배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특하다고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13개 등 총 32개. 그중 전남의 선수들이 합작한 메달만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등 총 7개에 달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만큼 선수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시민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그러니까 그 필살기라고 하나요, 그걸? 그냥 몸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축하해주는 자리. 하지만 선수들은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에서도 계속 기량을 뽐내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체육회도 이에 맞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저희 전남에서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에도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도민들의 자긍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늘리고 우리 직장부도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도청 소속 선수가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는 등 기쁜 소식으로 가득했던 이번 파리올림픽. 도민들의 환대를 받은 선수들은 다시 앞으로의 4년간의 여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김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죠. 전국 1위 김 생산지 전라남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한국 김공사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1위 자리를 지켜온 김. 지난해 국내 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수출국도 2010년에 비해 올해 2배가량 늘며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일본 등 해외 김 생산이 부진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김 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실제 이대로라면 10여 년 뒤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최대 27.2% 줄어들고 피해 비용이 500억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한 산업 구조를 넘어 김종자 연구의 체계적인 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김에는 아주 좋은 유효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낵류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도까지 다양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전국 1위 김 생산지 전라남도는 토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한국김공사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국내 김 생산량 가운데 79%, 생산액으로는 81.3%를 차지하지만 전국 김 수출 비중은 20%대에 머무르는 상황. 김 생산 면적이 전국 3%에 불과한 충남이 김 수출액 전국 23.2%로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토론회에선 KGC,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산하 연구기관으로 한국인삼연구원에만 130명의 연구원이 있지만 현재 김 관련 품종을 연구하는 인력은 5명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 등이 지적됐습니다. 김공사를 설립해서 김산업이 단순하게 수출 효자 상품이 아니라 전남을 대표하는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지난 6월 김산업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김산업진흥구역 선정 중단을 검토하는 등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지역인재 4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수출차 전담 인력을 포함해 기술직 39명과 일반직 7명을 선발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GGM은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뒤 일감이 늘어나면서 신규 충원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5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에 46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GGM의 임직원은 69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밝힌 공익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조선대 구성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조선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광주시장에게 법인이사 후보 1명을 추천 의뢰하기로 한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 대부분은 비대위가 요구하는 공익형 이사제와 법인이사회의 안은 서로 결이 다르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학내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 문제로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잦은데요. 주민 불편이 크지만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라고 버티면 지자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 MBC 경남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 난 좁은 마을길입니다. 도로 중앙에 개인 사유짐을 알리는 문구를 써놨고 철제 구조물도 세워뒀습니다. 도로 일부인 28제곱미터만 경매를 받은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취한 조치입니다. 구조물에 닿지 않기 위해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적에 큰 차가 들어와야 될 일이 있는데 막 여기 막고 있으면 큰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위급 상황이 생길 때 만약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최근 누군가 철거했는데 땅 주인이 다시 설치했습니다. 땅 주인은 통행을 막은 것도 아닐 뿐더러 주민들이 땅을 사겠다고 해서 가격을 낮췄는데도 답이 없어 재산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인근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27년 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는 분명하게 자기들이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기부 찬스 받지 않았다. 그리고 기부 찬스 받을 때 여기까지만 보장이 돼 있었고 15년 전 땅을 경매받은 주인은 도로로 계속 쓰려면 땅을 사든지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물론 아파트 주민 모두 거부했습니다. 땅 주인은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했고 교통민원이 잇따르자 사천시가 최근 강제 철거했습니다. 경매로 도로 부지를 낙찰받아 통행 방해 시설을 설치하면 철거할 수는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방해 시설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제로 철거도 시키고 또 시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국적으로 승소한 사례도 많이 있는 거로. 따라서 도로 부지는 민간 경매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도로를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일반 민간인이 경매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서 경매 도로 마찰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간인 경매 배제 관련 법 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제주의 한 여관에서 5년 전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복지급여는 꼬박꼬박 계좌로 들어갔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입니다.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제주의 한 여관방. 방 안에는 달력과 각종 의약품을 비롯해 신발과 옷가지 등 고인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진 지 5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여관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5년 전부터 영업이 중단됐고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몇몇이 무단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도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데 누가 왜 살겠어요. 숨진 남성은 지난 2019년 2월 주민센터와 통화를 한 이후 연락이 끊겼고 2019년 3월 이후 진료 기록이 없는 상황. 2020년 8월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2022년 12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다음 달 기초연금 지급까지 중단됐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지난 2020년 1월부터 10여 차례 방문했지만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관 관리인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범죄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문을 강제로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산다고 해서 중지가 되신 분인데 경찰 신고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3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6개월 이상 연락이 끊기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지난 4월 기초수급 대상자 전수조사에서도 빠졌습니다. 수급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중지가 돼버리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만 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고인의 계좌에는 400만 원 남짓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관방에서 숨진 이후에도 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은 3년 가까이 꼬박꼬박 계좌로 이체됐는데 정작 고인에게 필요했던 건 5년 넘게 끊긴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로열 젤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재탄생합니다.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소득 다각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왕벌의 먹이로 알려진 로열 젤리. 아미노산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먹는 로열 젤리가 이번엔 화장품으로 진화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로열 젤리가 함유된 세럼을 눈가에 발랐을 때 피부 거칠기는 평균 15.5%, 주름 깊이는 최대 21%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기능성 화장품에 등록됐고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에 나서 이르면 다음 달 제품이 출시됩니다. 임상 실험에서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그 효능을 입증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됐고요. 먹는 것도 좋지만은 바라서 피부의 노화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던 밀원 식물이 급감하면서 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 로열 젤리 화장품 개발은 양봉농가의 소득 다각화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꿀 생산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짧게 생산이 가능한데 로열 젤리는 그것보다는 이제 길게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봉 농가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좋은 로열 젤리를 생산하는 꿀벌 품종인 젤리킹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했습니다. 박광종 신임 광주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며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소중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을 제1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납세자를 지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7곳이 어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협회는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아동기관은 전문가 자문 등 언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달을 맞아 광주시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극단 비유가 선보이는 뮤지컬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공연으로 10년째 공연돼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달 25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며 광주 시민 선착순 6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로 공연을 선보입니다. 오늘도 폭염과 소나기가 지나는 날씨는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어제보단 날이 덜 덥겠습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일부 전남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폭염경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한때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는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날이 흐린 듯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구름 덕에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1도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도 3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 고흥에서도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오늘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는 서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